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실타래를 엮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의 존재,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그 어떤 관계보다 특별하고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며 때로는 든든한 의지처가 되고 때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함께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이상과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관계는 복잡한 매듭처럼 얽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이 섬세하고도 중요한 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자녀 개인의 인성 문제로만 치부하기보다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관계의 본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역할과 지혜를 찾아야 할지에 대한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필요할 때는 조건 없이 의지하고 때로는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일 겁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각자의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며 이러한 이상적인 관계에 균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성장하는 시기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녀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서 그들은 점차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꾸려나가려 합니다. 이 시점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기존 역할과 기대치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집니다. 이 미묘하고도 중요한 조정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모는 자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며 이는 관계의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종종 부모님 스스로의 부정적인 감정 표출과 과거 불만의 반복일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겪게 됩니다. 외로움, 불안감,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스스로 해소하기 어렵거나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할 때 가장 가깝고도 편안한 존재인 자녀에게 여과 없이 쏟아내거나 과거에 있었던 불만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는 이러한 대화 속에서 점차 부모님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즐거운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감정적인 짐을 지거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불편한 시간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나 불편함으로 느껴진다면 어떤 자녀가 그 만남을 기꺼이 지속하고 싶을까요? 이러한 패턴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꾸준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남 시 밝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일에 대한 불평이나 자녀에게 바라는 점을 길게 늘어놓는 대신 함께 즐거웠던 추억을 회상하거나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관계에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볍고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거나
서로의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누며 웃는 시간이 꾸준히 쌓여야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들이 축적될 때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 자체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끌어당기는 매력 부족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다소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만날 때마다 예측 가능한 잔소리나 지루한 간섭 또는 끝없는 걱정이 반복된다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과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이 마치 의무적인 보고 시간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검열과 비판이 뒤따른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을까요? 이는 자녀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존중 부족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관계의 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핵심은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가 즐겁고 나아가 부모님의 지혜나 경험으로부터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존재가 되려고 부모님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현명한 조언을 제공하며 때로는 그저 묵묵히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부모님을 만나면 얻는 것이 있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느끼게 되는 것, 즉 자녀가 스스로 찾아오고 싶어지는 그런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지혜이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매력적인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자녀의 삶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독립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성숙한 인격체로서 자녀를 바라봐주는 것이죠. 이는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간의 기존 관계 패턴을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부모의 과도한 헌신이나 희생이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간섭 대신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는 내 삶이 자랑스럽고 내가 선택한 길에 만족한다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부모의 자존감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부모님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만족하고 행복하며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존감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강해져야 하며 삶의 풍부한 경험이 쌓인 만큼 자긍심 또한 더욱 커져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만족과 확고한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말없이도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가르치거나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며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의 의도나 행동을 부모의 관점에서 왜곡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자체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자녀의 솔직한 마음이나 의도를 헤아려주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흔히나 전달법 I-메서지라고 불리는 대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나는 걱정이 돼. 나는 너를 믿고 내 선택을 존중한다. 와 같이 부모의 솔직한 생각이나 감정을 주어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자녀에게 비난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지적이나 비난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조언을 덧붙이는 칭찬 마이너스 충고, 약간 마이너스 칭찬 순서의 대화법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자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부모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늘 보호하고 간섭해야 하는 연약한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아이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대해야 자녀 스스로도 책임감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령형 대화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생각은 어떠니?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의문형 대화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의 경우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성장통으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해지며 부모의 간섭이나 통제를 극도로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자녀의 성장 단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왜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질책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와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도하여 자녀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를 조율하고 자녀의 발달 단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이 시기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 뒤에 있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아무리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도 자녀가 여전히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성을 가집니다. 관계의 본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하고 발전하며 때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며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 즉 부모가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을 통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통입니다.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주기적으로 자녀와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세요. 이 대화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훈계하거나 조언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되는 쌍방향 소통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먼저 알아채고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작은 성취나 성공을 진정으로 축하하며 함께 기뻐해주기도 하면서 부모로서 자녀의 삶에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 모든 상황을 오로지 자녀의 문제나 잘못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대화 방식이나 관계 패턴,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훨씬 더 성숙하고 건강하며
깊이 있는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존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아낌없이 주고받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삶과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자녀 또한 그 사랑과 존중을 느끼며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